김성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성공하는 정치 TMI. 보궐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재보궐선거 4월 3일 날 벌어지는데 지금 창원 성산선거. 네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했네요. 네, 단일화해서 정의당 여영구 후보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여론조사로 결정된 거죠. 네, 이틀간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요. 이틀간 여론조사 통해서 이제 오늘 결과가 나왔고 두 후보 모두 이제 오늘 이제 사퇴서를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후보가 발표되면서 이 민주당 후보 권민호 후보가 이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영국 후보 승리는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나온 걸 쭉 놓고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여영국 후보가 많이 좀 앞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면 아마 여영국 후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 노회찬 의원의 선거구였기 때문에 더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노회찬 의원에 대한 뭐 안타까움이 뭐 지역 여론에 많이 있는 거고 또 여영국 후보가 뭐 경남 뭐 이게 의원을 재직을 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뭐 노회찬 의원의 뭐 이전에 이제 했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많이 영향이 갔던 것 같습니다. 경남 도의원 하면서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여러 번 부딪혔죠. 여러 번 부딪혔죠. 네. 홍준표 지사의 뭐 막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네. 뭐 영화를 본다고 왜 보느냐, 뭐 예고편을 봤다,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설전 벌이기도 하고. 네. 또 1인 시위를 하다가 이제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지나가면서 또 이제 좀 험한 말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 거 보면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 여영국 후보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는 좀 기여했다. 뉴스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때 좀 돌이켜보면.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민주당, 정의당의 단일화. 원래는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3자 간의 단일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민중당은 빠졌어요. 네, 민중당이 빠졌는데 이 원래는 뭐 민중당 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뭐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 간에 뭐 진보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 후보랑 이제 같이 하는 뭐 이제 범진보 민주진영 단일화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이었는데 이 민중당과 정의당의 이 단일화 관련 논의가 계속 공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입장이 계속 안 맞다 보니까 결국 민중당이 빠지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단 뭐 단일 후보를 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좀 민중당이랑 뭐 같이 할지는 좀 아직 미지수고 오히려 좀 양측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민주당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서 안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퇴를 해야 뭐 투표용지가 아마 내일인가 오늘 밤인가 인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사퇴를 해야지 이제 투표용지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표용지에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렸다고요? 네, 오늘 열렸습니다.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었는데 이 최종호 후보자가 다주택자였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그리고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뭐 세종에도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필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할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이 있기 전에 이 앞 장관으로 이제 지명되기 직전에 이 딸 부부에게 이 분당 아파트를 증여를 했다가 뭐 본인이 또 다시 월세로 이제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뭐 이거를 두고 또 꼼수 증여다 뭐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예. 다른 부처면 모르겠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투기로 봐야 되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분당에 실거주를 하면서 이 강남에 또 아파트를 마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남에는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고 계속 전세를 줬기 때문에 이건 뭐 이른바 이제 갭 투자다. 요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갭 투자로 부르기에는 좀 경우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 시세 차익을 보면서 그래서 뭐 전세를 주면서 그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이렇게 집을 이제 무한적으로 이제 증식하는 방식인데 좀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이 강남 주택을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투기를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으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정도 건은 청와대에서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인사를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까요?
뭐 과거에 이제 고의가 배제 원칙이 있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불법적 재산 증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합니다. 뭐 내용이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 정도로는 청와대가 뭐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뭐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여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청문회 일정도 있을 텐데 아마 야당에서 가장 벼르고 있는 사람은 박영선 후보 아닙니까?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그렇네요. 네, 예. 그런데 일단 내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열리고요. 이 박영선 후보자는 뭐 진영 후보자 그리고 뭐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후보자와 함께 수요일 날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이 뭐 낙마 1호다 막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했는데 주로 학자로서 과거 남북 관계에 대한 강한 발언들이 좀 비판에 올랐었어요. 뭐 2016년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뭐 감염된 좀비라고 했거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뭐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 뭐 노욕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문제가 됐는데 또한 2015년 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아서 이 군복을 입고 강화대 해병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서는 뭐 군복 입고 쇼나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 정권 그리고 여당 인사들을 비판한 건데 야당에서 막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 추미애, 김종인, 문재인 다 여당 사람들이잖아요. 이었거나. 네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비판했는데 야당이 왜 반발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긴 합니다만. 네, 막말 후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예. 막말이라는 거죠. 네. 학자였을 때 아마 페이스북이나 SNS나 혹은 뭐 언론에 투고한 글 이런 갖고 문제 삼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대북 관련된 얘기들도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편도 포격이 뭐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다든지 뭐 금강산 관광 도중에 이 사망한 박광자 씨에게 뭐 통과 의뢰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거든요. 근데 이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통과 의뢰라는 말은 이 금강산 관광 이 초기 신뢰 부족으로 겪었던 뭐 정치적 문화적 갈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 박광자 고인에 대한 이런 폄훼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한 진보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네네.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대북 관계가 어느 정도 잘 풀리고 외교 문제가 잘 풀릴 경우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오르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좀 견제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지난 주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소동이 벌어졌는데 네. 뭐 각해무사 이야기가 왜 나오죠? 각해무사 네. 비슷한 사람을 한 명 내세웠다고. 네네네. 이게 진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첩보 영화 같은 장면들이 쭉 연출이 됐는데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에 그 인천국제공항 발권 카운터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10시 25분에 이 출발을 불과 2시간여 앞둔 이 토요일 0시 20분에 출발하는 그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표는 예매를 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 근데 현장에서 바로 발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서 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이 탑승 게이트까지 제지 없이 도착을 했어요. 뭐 출국 금지 대상은 그때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예. 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탑승자 명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 이름을 발견한 이 출입국 당국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소식을 법무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바로 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통보를 했고 이 진상조사단 소속의 검사가 이 김학의 전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보고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가 곧바로 이 출국 금지 명령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려보냈는데 이 복잡한 과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탑승하기 2분 전에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출국을 제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은 이 공식 업무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이 기습적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인천국제공항 뭐 출입관리사무소에서부터 뭐 법무부 뭐 진상조사단 뭐 법무부 다시 이렇게 오기까지 이 불과 몇 분 차이로 의사결정이 빠르게 전달이 돼서 이 제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어떤 언론에서는 지금 긴급 출국 금지를 한 게 옳은 일이냐 법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기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검사가 개인 자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 검사도 일일
한 명 한 명이 다 기관이다. 네.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대검 측에서는 이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검사들도 이 서울 동부지검 소속이다. 뭐 같이 이제 동시에 파견돼 있기 때문에 이 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 법무부 측에서도 뭐 피의자만 뭐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뭐 피의자는 형사 입건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뭐 내사 사건의 피의자도 포함되는 것이다라면서 뭐 문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시도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 이것은 김학의 본인한테는 더 안 좋게 돼버린 것 같아요. 여론상. 아,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수사를 앞두고 도주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추가로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뭐 김학의 전 차관은 이제 태국 가서 좀 며칠 쉬려 그랬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이제 말레이시아 행표를 끊으려고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럼 이제 태국 가서 쉬려고 했다라는 증언이 완전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수사를 앞두고 지금 도주를 시도했다라는 인식이 가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뭐 영장 청구에 있어서 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도주 우려가 있는 거니까요. 예. 네. 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관한 것인데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 뭐 김은경 전 장관은 뭐 지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가지고 이 무기한 감찰 등을 통해서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이 기용된 강요 출신으로서도 김은경 장관은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 열리고 있는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을 두고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핵심 쟁점은 뭐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전 장관이 뭐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뭐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이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앉히도록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그 증거가 이제 문서예요.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기관 8곳 임원 24명의 명단이 담긴 문서인데 뭐 여기에 보면 뭐 감사기관은 무기한, 뭐 포털 접속 현황 파악, 뭐 이런 이제 글이 적혀 있다라는 게 이제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경 전 장관이 뭐 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한 것이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건데 하지만 이 김은경 전 장관은 뭐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뭐 사퇴 종용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문건이 이 임원들의 사퇴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그냥 동향 파악이다. 라는 거였는데 또한 이 사퇴 강요라고 볼 만큼 뭐 큰 피해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과거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보통 이제 민간인들에게 이 실질적인 피해, 뭐 이 생계상의 피해, 뭐 이런 것들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일단 대상이 지금 공공기관장 등이고 이 문건에서 확인된 임기 만료 전 퇴직이 실제 한 5자리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점에서 좀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블랙리스트가 맞고 사퇴를 강요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일상 업무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 같네요. 네, 그냥 사퇴를 할지 안 할지 그냥 문서를 만들어서 한번 본 거다. 사퇴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결정 납니까? 오늘 밤 넘어야 결정 납니까? 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오늘 밤, 뭐 늦으면 뭐 내일 새벽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뭐 지켜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영장이 발부되면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아요. 네, 곤혹스럽게 되죠. 청와대 얘기 나왔으니까 갑자기 청와대 경호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네. 경호처에서 기관총을 꺼내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기관 단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관총이랑은 다르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대구 칠성시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당시에 이 경호처 소속의 이 사복경호원이 이 품속에 이제 기관 단총을 소지한 것이 사진에 찍혀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 섬뜩하고 충격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자기가 본인이 이 경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뭐 대통령을 근접 경호를 할 시에 뭐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한 것은 뭐 경호수칙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또 자유한국당도 가세를 했는데 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 기관 총신 노출 위협 경우로 공포를 조장하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적대의식에 아연 실색할 따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전 정부에도 뭐 경호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경호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예. 뭐 실제로 몇몇 매체가 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 경호원이 이제 기관단총을 메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이제 하태경 의원은 뭐 사복을 입은 경호원이 총기를 드러내서 위압감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 경호원의 총기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타이트한 복장 안에 이제 넣어놓으면 그게 더 문제이지 않냐 뭐 이런 반론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외국 정상들 혹은 전 정권에서 기관단총 소지는 문제될 게 없는데. 네. 다만 그것을 왜 보이게 했냐? 네, 그게 왜 보이냐라는 네. 거죠. 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 같은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대국민 적대의식이 드러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만약에 그 경호원이 이제 안에 품에 총기를 꺼내서 시민들한테 겨우 넣었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총신도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위장해서 네. 이렇게 갖고 있는다거나 이 가방 자체가 총기인 경우도 그렇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우수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주머니에 넣고. 네, 일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이제 경호원들이 AK 소총을 그냥 예, 들고 다녀가지고. 러시아에서는 또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들이 바로 보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그것도 민간인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그 총을 안 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대통령 공연은 필요하다 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근데 뭐 이 기관총을 가졌다, 기관단총을 갖고 있었다, 안 갖고 있었다, 경호원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정치 쟁점화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 쟁점화가 됐습니다. 네, 뭐 금방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정상근 기자 감기 몸살로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몸살은 아니지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냥 감기예요? 그냥 감기입니다. 네, 목감기. 네. 그래요. 오늘 얘기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